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세계적인 미식가의 나라인 프랑스는 요리를 예술로 재탄생시키고 요리의 체계를 잡은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음식 문화가 발달한 것은 화려한 귀족 문화 때문인데요. 좀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요리가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식 문화를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생각할 만큼 프랑스인들의 음식 사랑은 끔찍합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요리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수백 가지에 이르고 각각의 요리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리들 중에는 흔히 우리가 먹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이름을 가진 요리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모든 요리들은 프랑스식으로 만드는 방법과 재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볼품없던 요리를 특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기에 프랑스의 메뉴판에 다른 나라의 음식이 들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깨알상식으로 프랑스의 요리 역사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세시대의 음식에 극도의 사치를 부리고 그로 인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뼈아픈 과거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가 음식 문화의 유산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고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카렌과 에스코피에, 최고의 미식가 사바랭 등의 프랑스인이었기에 프랑스 음식 문화는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요리사들은 국가의 명예를 가져다주는 참으로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스스로의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러한 자부심 때문에 프랑스는 타국의 음식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프랑스만 모르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먹기 위해 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요리를 만드는 시간, 요리를 먹는 시간, 요리를 먹는 방법에 기꺼이 돈을 아끼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조리사들에 의해서 프랑스 요리의 화려함은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음식 문화에도 새로운 형태의 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토록 음식에 목숨을 건 나라가 타국의 음식을 인정하고 요리에 판매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번 프랑스 음식점에서 한국 음식을 팔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받을 만한 명칭을 받으며 급성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만을 고집하던 요리사가 우연히 한국에서 놀러온 여행객의 음료수를 먹어보고 이에 영감을 얻은 것인데요. 바로 한국의 달고 시원한 음료 식혜입니다. 퇴근 후 집 근처 카페에서 부진한 매출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찾던 중 프랑스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한국 손님이 텀블러에서 꺼낸 밥알이 담긴 음료수를 유심히 관찰하며 처음엔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밥알을 물에 넣어 다니는 걸 보며 경악했으며 저런 걸 들고 다니며 먹는다니 미개하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시원하게 마시며 프랑스에서는 맛볼 수 없다며 한국이 그립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달려가 한 모금만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곧 이어 맛을 본 요리사는 이를 요리로 써봐도 되겠다고 생각했고 곧바로 레시피를 익혀 후식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후식으로 냈는데 사람들이 기가 막힌다며 더 달라는 요청이 많아지고 식혜의 맛을 본 현지인 및 외국인들이 이 음식점은 레스토랑 수준의 퀄리티를 낸다며 입소문을 내자 이를 하나의 코스 요리 중 일부분으로 집어넣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음식점은 성공의 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 내 음식점마다 식혜를 팔고 싶다며 한국의 특별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에서 막걸리, 식혜 등 한국의 전통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최근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과 공통인정 상품 목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주, 수정과 삼계탕, 깍두기, 태권도복 등 40건을 공식 상품으로 등재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상표 심사관들이 한국 전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한국 출원인에 대한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앞으로 미, 일, 유럽에서 한국 기업이 제출한 상표 출원서에 대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외국 대리인 선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국제 출원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한국에선 식혜를 전통시장 길거리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식혜하면 생각나는 곳은 바로 찜질방인데요. 한국에선 찜질방하면 시원하게 한 잔 마시는 음료가 식혜입니다. 최근 한국 유명 걸그룹 멤버 중 한 명도 찜질방에서 친근한 매력을 자랑하며 식혜를 마시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유라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집 나와서 심란한 유진이 라는 글과 함께 사진 2장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식혜는 한국의 전통 음료 중 하나입니다. 추석, 설날 같은 명절에 주로 먹는 음료이며 시원하면서도 달고 약간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수정과와 더불어 한국의 대표 전통 음료로 꼽히며 캔음료로도 나와 있습니다. 엿기름과 밥을 같이 삭힌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단술, 감주가 같은 의미로 쓰이나 과거에는 지역마다 달라서 다른 음식인 곳도 있었고 같은 음식인 곳도 있었습니다. 건더기를 짜내 졸이면 조청이 되며 더 졸여 고치면 엿이 되는데요. 아밀레이스의 효소작용을 이용하여 만듭니다. 옛 조상들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음료입니다. 또한 엿기름에는 풍부하게 아밀라아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엿기름을 말린 뒤 분쇄하여 물에 담가 놓으면 아밀라아제가 물에 녹아내립니다. 그 물을 탄수화물에 섞어서 따뜻한 곳에서 삭히면 아밀라아제에 의해 다당류인 탄수화물이 이당류인 엿당으로 분해되어 이것이 식혜의 단맛을 내는 주요 성분이 됩니다. 단맛이 감도는 음료인지라 우유나 쿨피스처럼 매운 것을 먹고 난 후 혀가 얼얼할 때 마셔주면 좋은 음료입니다. 찌거나 구운 고구마를 먹을 때 같이 먹어도 좋고 보통은 차갑게 식혀서 먹는 경우가 많지만 생강 따위를 썰어 넣고 살짝 끓여낸 뒤에 따뜻하게 마시기도 하는데 한겨울에는 커피나 차 못지않은 별미로 차가워진 몸을 녹이는데 굉장히 좋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혜를 맛본 나라는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의 한국사랑 홈페이지에 나온 직접 식혜를 만들어 먹은 독일 학생의 글입니다. 한인마트에 가면 식혜 만들기 식혜가루가 있다. 이걸 이용하면 식혜를 쉽게 만들 수 있다. 밥알의 경우 불린 종이 씹는 느낌이 나야 정상인데 이는 밥알의 전분질이 삭아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게다가 이렇게 삭은 밥알의 경우 색이 어두워지며 뜨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여러모로 찝찝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밥알을 제대로 삭혀서 만드는 수제 식혜 쪽이 그런 식감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음식점에서 먹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식혜라는 제품 중에 밥알이 탱탱한 것은 불린 종이 씹는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밥알을 덜 삭혀 넣은 것이다. 또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제 식혜를 만들 때도 밥알은 따로 준비해서 식혜 위에 띄워놓는 경우가 있다. 밥알을 동동 띄우고 싶다면 발효된 밥알만 찬물에 씻어 따로 보관하면 된다. 마실 때 따로 올려 먹으면 된다. 처음엔 무슨 맛으로 먹나 했는데 먹다 보면 달달함 끝에 씹히는 맛이 일품이며 후식으로 먹기 시작해 배가 터질 때까지 마시게 된다. 제대로만 만들고 잘 얼려 먹는다면 이보다 더한 음료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식혜 사랑이 널리 퍼지길 바라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